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40년이라는 세월이 켜켜 있어 있는 이 작은 가게에서 이정혜는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뜨거운 국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돼지볼을 우린 진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정혜는 오늘 있을 상견례를 생각했습니다. 에이구, 긴장되네. 정혜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들 진우의 결혼 상견례에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희의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죠. 이 작은 국밥집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진호를 키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하루 준비가 끝나고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잊지 않던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대학 졸업식 때 사준 것 취업했을 때 기념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단정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한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머리를 단정히 빗고 평소 하지 않던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상견례의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살린 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정혜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어머니입니다. 우리 진우가 평소 지민 씨 이야기를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이미 예약된 방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4세의 진우는 정갈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30세의 예비 며느리 박지민이 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의 부모님도 이미 도착해 계셨네요. 지민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답게 품격 있는 모습이었고 어머니도 세련된 차림새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민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모습에 정혜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죠. 우리 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우리 진우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정혜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우와 지민이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등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갔죠. 정혜는 지민의 부모님이 교양 있고 점잖은 분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 도중 지민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혜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밥집을 합니다. 오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민의 어머니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국밥집이요? 그럼 음식 향이 많이 뵙겠어요? 그 말투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도 덧붙였습니다. 조금은 품격 있는 자리였으면 했는데요. 국밥집이라 그 말을 들은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성실히 일한 세월이
한순간에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죠.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급히 중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정혜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들까지도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지가 선먹으니 헤어스니 선먹은 선됐습니다. 비온정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가며 앞으로의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하객은 몇 명 정도 올지,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할지 등등 대부분의 결정은 지민 가족 주도로 이루어졌고 정혜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의견을 물어봐도 괜찮다, 좋다는 대답뿐이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며 말했죠.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민이도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게 이해해달라는 부탁도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진우,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는 기뻐. 정혜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아들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혼자 남겨진 정혜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혀봤습니다. 품격 있는 자리였으면 했는데요. 음식 향이 많이 뱄겠어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 네 새벽마다 일어나 뼈를 우리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품격 없는 일이라 네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일로 진우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는 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정혜는 주변 지인들에게 상견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우가 좋은 사람 만났어.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야. 하지만 그날 있었던 아픈 일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난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돼. 괜히 나서서 아이들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국밥집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역할이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위축되지 마.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차례 나 같은 사람이 끼어들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거야.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혜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식장 선정부터 학행 명단 작성까지 모든 것이 지민 가족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혜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죠. 가끔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었지만 이미 결정된 것들을 통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학행 명단 주세요.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집은 친척들이 많지 않아서 동네 분들 몇 명 정도만 올 것 같은데. 아, 그럼 우리 쪽에서 자리 배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민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혜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객이 적은 것도 미안하고 국밥집을 하는 것도 미안하고 존재 자체가 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려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민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날 혹시 향수날 향이 강한 건 피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객분들이 민감하실 수도 있어서요. 정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국밥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죠. 알겠다. 정혜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혜는 자신의 옷들을 하나하나 냄새 맡아봤습니다. 정말 국밥 냄새가 나는 걸까? 40년 동안 이 냄새와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다니. 그날 밤 정혜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국밥집에서 일하면서도 정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라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끓이는 성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일이고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한 주가 더 지나고 결혼식 준비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정혜는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진우가 대학 졸업할 때 맞춘 한복이었는데 아직도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우 결혼식이야. 멋있게 해야지. 결혼식 당일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날이니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후 어제 미리 준비해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진한 자주색 한복의 금실로 수놓인 꽃무늬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우 결혼식이야. 멋있게 해야지.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던 정혜였지만 오늘만큼은 연지건지도 살짝 발라보고 입술에도 색을 내었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생할 정도로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나니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웨딩홀 라벤더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정혜는 일찍 도착해서 혹시 도움이 될 일이 있나 살펴보려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은 설레고 떨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분주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웅장한 예식장 안에는 벌써 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대부분이 지민 쪽 하객들로 보였습니다. 정혜는 안내를 받아 신랑 어머니 자리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던 중 메이크업 룸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국밥 향이 나면 안 되니까요? 앞줄에는 앉지 마시고 사진도 따로 찍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자신 이야기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지민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평생 남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기 창피하면 안 되고 정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결혼식 사진을 망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민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 룸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정혜를 보고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죠. 마치 원하지 않는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예쁘다. 우리 진우가 보기만큼아. 하지만 지민은 형식적으로만 고맙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아버지 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한 듯 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친척분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져야지 않겠습니까? 뒷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그것도 체면 때문에. 하지만 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뒷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키우며 꿈꿔온 순간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뒷자리에 앉은 정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이 지민 쪽 하객들이었고 모두 세련되고 우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정혜는 문득 자신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한복 차림이 촌스러워 보이는 건 아닌지, 정말 국밥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결혼식이 시작되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진우가 입장했습니다. 멋진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정혜는 그래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멋진 아들을 키워낸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혜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아들까지도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어서 지민이 입장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더 이상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주리사가 진행되고 서로 사랑을 맹세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신랑 이진우 씨, 신부 박지민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신부 박지민 씨, 신랑 이진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내조하겠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정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그 아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은 뒷자리에서 숨어 있어야 하다니. 정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식장을 나서는 정혜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자식의 결혼식이야. 정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마포구로 가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숙제하는 모습,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진우가 어릴 적 그려준 그림들 하나하나 보면서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젠 너도 내 자식 아니야. 정혜는 사진 한 장을 찢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서류들을 꺼내 확인했죠. 그 중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혜는 몇 년 전 지민의 아버지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투자자로서 돈을 빌려주었죠. 그 대가로 회사 지분을 상당량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월 국밥집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때 도와준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정혜는 법무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틀 후 정혜는 은행에서 자신의 자산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차곡차곡 모은 재산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죠. 강남과 마포구의 빌딩들, 그리고 여러 기업의 주식까지 합하면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혜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하는 정혜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생겼죠. 일주일 후 진우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구나. 정혜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담담했죠.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없다. 너는 너 일이나 잘해. 전화를 끊고 정혜는 다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지민과 진우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지도가 준비해둔 신혼집은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죠. 지민은 만족스러워했고 진우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 지민의 아버지 회사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작된 것은 거래처의 이상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한정미를 주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5년간 지속되던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갑자기 해지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내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그 계약은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이었거든요. 급히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돌아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었나? 품질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납기를 지키지 못했다거나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주요 거래처 두 곳에서 연달아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하나는 3년째 거래하던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근 새로 맺은 계약이었는데도 일방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이었죠.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 차례로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박철수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도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경쟁사에서 무슨 공작을 벌이는 건 아닐까요? 부장들이 추측해봤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주요 투자자들까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던 투자사에서 갑자기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를 정리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사고라도 터진 건 아닐까요?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협력업체들도 대금 결제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민은 남편 진호에게 심각한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거래처들이 계속 떠나고 있다고 해. 지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진호도 놀랐습니다. 상견례 때 만난 장인 어른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분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모르겠어. 아버지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셔. 하루아침에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대.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결혼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건 아닐까? 결혼식도 크게 하고 신혼여행도 비싸게 다녀왔는데 진우는 지민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것 때문이 아닐 거야. 사업이라는 게 원래 변동이 있는 거잖아. 잠시 어려운 시기일 뿐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회사 뒤에 큰 손이 움직이고 있다더라. 어떤 강력한 투자자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추측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혜는 그동안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모욕을 잊을 수 없었던 정혜는 자신이 숨겨온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민 아버지 회사를 압박하고 있던 것이죠. 오랜 세월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쌓은 인맥과 자불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국밥집에서 일하며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뼈를 우리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는 일상은 변함없었죠. 하지만 밤에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과 투자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현재 대한정리를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을 해지했고 투자사 2곳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해서도 압박을 가할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해야 해요.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정혜는 40년간 쌓은 지혜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철저히 계산된 복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이 지나자 박철수의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주요 수입원이 사라지고 투자금까지 회수되면서 현금으로는 문제가 생겼죠. 급기야 직원들 월급 지급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경리부장이 심각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현재 보유 현금으로는 다음 달 월급도 힘들어요. 박철수는 급기야 대표의 사진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언론에서도 대한정리를 위기설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망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새로 시작한 신혼생활이 벌써부터 실행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진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장인 어른의 회사 일에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상황의 원인도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결혼식 이후로 어머니와 연락이 뜸해진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것과 지금 상황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박철수의 회사는 결국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사회 당일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철수와 인직원들은 어떤 투자자가 나타날지 궁금했죠. 그들은 회사를 압박하는 신비한 인물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최대 주주께서 직접 나오신다고 하네요. 회기 팀장이 말했습니다. 최대 주주,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저희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했거든요.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침착한 걸음걸이.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회의실이 술넘거렸습니다. 이정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혜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냄새 난다고 냈죠. 채셨죠. 그 냄새로 당신들 회사를 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정혜는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박 사장님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제가 도움을 드렸어요. 그때 받은 주식으로 지금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울 때 익명의 투자자가 나타나 도움을 준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결혼식 날 기억하시나요? 국밥 냄새 난다고 품격 없다고 하셨죠.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정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또 열리고 진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민으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죠. 어머니, 진흥은 어머니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지인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맞으신가요? 진흥은 어머니 앞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원했던 건 자랑도 돈도 아니었어. 그저 사람 대접받는 것뿐이었는데 진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평생 국밥 끓이면서 너 하나 키웠다.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나. 지민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돌이칠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리 매각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참니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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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니돌이. 지으여도 그만 정돈 여변 거다녀. 처음 이건 저 참니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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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니돌이. 지으여도 그만 정돈 너머니로 이혼 장돈이여. 그게 박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당신들이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의 역전, 숨겨진 재벌 어머니의 복수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죠. 지민 가족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지만 정희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은 무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진우는 국밥집 앞에서 매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래도 가끔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벽가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예전의 작은 가게와는 달리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곳이었죠. 하지만 국물 맛은 여전히 전통 그대로였습니다. 새 가게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젊은 직장인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죠. 정희는 각각의 손님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 집 국밥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맛이 나네요. 한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국밥 향이 너무 좋아요. 엄마 생각이 나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향이 사람 향이죠.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나 지리가 아닌 증정한 사람의 정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정희는 혼자 앉아있는 젊은 직장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나요? 네, 그냥 집안일로 좀 힘들어서요. 정희는 그 젊은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더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돈도 명의도 다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거든요. 진우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새 국밥집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만 정희는 만나주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리움이 있었지만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 정희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래전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정희는 혼자 중얼거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었죠. 강남의 내용 사인들이 반짝이는 밤, 정희의 국밥집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향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